간수성 북부, 사막 위의 또 다른 명소, 자위관입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운 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한 거대한 토성인데요. 가육관은 황토를 볶아서 풀을 걸러내고 찹쌀을 반죽해서 지었는데요. 구간별로 책임자를 두어서 활을 쐈을 때 화살이 벽에 박히면 그 책임자는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절박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외성과 내성을 갖춘 이중구조의 성벽 높이가 11m에 달하는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이 문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과 다른 것이, 일반적인 성은 문을 열면 그냥 중앙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문은 열고 들어오면 그냥 벽만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가육관은 거대한 성체의 위용 때문에 천하웅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만리장성의 서쪽 끝 자위관, 중원을 보호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또 실크로드의 관문도시로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2000년) 전 한무제가 서역정벌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양관. 당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나라의 힘만으로 흉노를 대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월지라고 하는 오늘날 파키스탄 북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와 연합전선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려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길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드디어 적당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장건입니다. 직접 서역을 탐사해 동서교역의 물꼬를 튼 인물인데요. 동맹을 맺기 위해 서역의 월지국을 찾아가다 흉노족의 포로가 된 장건. 13년이 흐른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겨우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혼자 말을 타고 서쪽으로 떠납니다. 그리하여 월지국에 도착했습니다. 월지국 임금과 상의를 했더니 월지국은 한나라와 연합전선을 펼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혼자 한나라 장안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총 13년이 걸렸습니다. 과거 양관을 나선다는 표현은 다시 볼 수 없는 이별과 힘든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서역으로 향하는 과정은 고달픈 길이었는데요. 사막이 바다 같고 나침반도 없이 혼자 망망대해에 빠져든 기분입니다. 장건의 탐험으로 새롭게 열린 문명의 길. 이후 중국은 서역과 활발한 교역으로 화려한 실크로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당나라의 현장법사도, 신라의 해초 스님과 마르코폴로도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나라 때 왕유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친구가 서역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유는 양관에서 친구에게 술을 샀어요. 밤새도록 마셨고 날이 밝았죠. 그러자 왕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웨이청 자위 이 칭천 커셔 칭칭 류서 신劝준 껑진 이베이 지우 시
추양관 우꾸르. 고난과 역경의 길 실크로드. 앞서간 발자국은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번영을 누린 고대 도시 둔황. 과거 상인들과 군인, 승려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지금은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서역에서 수많은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도 들어왔고 사상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세계 인종의 정시장이면서 세계 사상의 전시장이기도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문화의 용광로가 되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둔황의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명사산, 동서길이 40km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산인데요. 바람이 불면 모래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이 자꾸 빠져요. 힘들어요. 그 옛날 사막을 오가던 대상과 순례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구, 才是人生. 고통, 그것이 인생이요. 모래산에 올라서면 사막의 오아시스, 월하천이 보입니다. 이름 그대로 초승달 모양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옛날에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오아시스였겠어요. 둔황 남쪽 쿤룬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수로 흘러들어 저지대인 이곳에 샘물이 고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타는 듯한 갈증과 고단한 여정에 지친 여행자들을 위로하던 오아시스인데요. 호수 주변 대형 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10여 년 전 여행자들을 위해 만든 쉼터인데요. 주위가 온통 사막인데 이 커다란 목조 건물이 하나 딱 있어요.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할까요? 판타지 소설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이듯 모래를 뒤집어 쓴 누각.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치를 더해줍니다. 월하천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래에 파묻히거나 마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막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이란 뜻의 둔황,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이지만 사실 실크로드가 없었다면 들어올 수 없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포도와 석류, 호두 같은 서역의 특산물이 들어왔고 멀리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它是那个1400年前从那个西域那个细仁儿、锁阳 아 소양. 소양也是 中黄的。 서역에서 넘어왔고 지금은 둔황의 특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실크로드가 없었다면 넘어올 수 없었던 작물입니다. 여기 양꼬치가 있네요. 실크로드 따라 회족과 같이 넘어온 대표적인 음식이죠.
不是甘肃省他们本地这个牧场，是哈萨克族和蒙古族喂养的羊啊，我们拿来摘获一下这个。 기름기 쏙 빼고 향신료 입힌 양꼬치. 과연 주인 말대로 맛이 있을까요? 양고기 특유의 잡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역시 고기는 양고기가 최고야. 도시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유적지 막고굴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만리장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역사적인 유적지인데요. 신라의 승려 해초가 지은 왕호천축국전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366년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던 낙조원이라는 스님이 떠오르는 태양을 사막에서 보면서 감흥을 받아서 돈황에 처음으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잠시 수행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고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0여 년 전입니다. 1960년대부터 하루에 10여 개의 석굴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9호 동굴, 하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네요. 수행하다가 이제 갖가지 채색, 탱화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하나 모방하다 보니까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엄청난 예술 작품이 남았는데요. 훼손될까봐 일부러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돈황막고굴은 벽화 훼손도 많이 당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작은 공간, 지금은 다 그냥 구덩이만 남아있죠. 이 석회가 굉장히 얇아요. 이 석회에다가 채색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안타깝죠. 약 2000년 전부터 전투말을 키우는 군마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무제는 중앙아시아산 말,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건너온 품질 좋은 말을 매우 갖고 싶어 했어요. 왜 갖고 싶어 했냐 하면 아라비아산 말이 가장 빠르고 가장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 가장 훌륭한 전투마였기 때문이죠.